갑니다. 세 번째 영상.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진짜 사실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번 영상이랑 또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신경만 쓰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문화 배워봤죠, 다들? 문화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좁은 의미는 뭔가 이 사람이 예술적이고 교양 있고 세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거. 예를 들자면 문화생활, 문화상품. 우리도 좀 문화를 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문화는 뭔가 예술적인 거나 교양 있는 고급적인 그런 행위들을 얘기할 때 문화라고 쓰는 형태죠. 때문에 문화를 조금 좁게 보는 형태라면은 넓게 보는 문화라는 의미는 사람이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 전반적인 모든 것을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 민족 문화, 대중 문화, 청소년 문화와 같이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의식주 형태나 가치나 규범, 사고방식처럼 좀 뭔가 거대한 큰 개념의 넓은 문화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문화는 인간의 선천적 본능적 행위는 제외된다는 점. 그래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액체를 마시는 거는 문화가 아니죠. 목이 마른 거는 본능적인 거니까. 근데 그 목이 마를 때 나라마다 마시는 액체가 다를 수 있죠. 중국은 차를 많이 좋아하니까 차를 마시고, 영국은 뭐 홍차를 마시고, 뭐 어디는 커피를 마시고,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다르게 마시는 거는 그 사회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죠. 자,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볼게요. 문화의 속성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공유성. 문화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통으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합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시험날에 우리나라에는 엿을 주죠. 딱 붙으라고. 또는 잘 풀라고 휴지를 준다거나 잘 찍으라고 도끼 뭐 이런 걸 준다거나 옛날에 뭐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인사 문화. 우리나라는 고개를 숙이면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 프랑스는 볼에 뺨에 이제 키스를 하거나 또 뭐 어디서는 악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사 문화가 있죠.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으로 습득된다. 익힌다는 거죠. 후천적 학습으로 습득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는 사회화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징. 사회 유지와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새로 계속 태어날 때마다 학습을 통해서 그 문화를 익히고 문화가 유지되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사례로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죠.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거의 똑같아. 하지만 다른 나라에 서로 입양이 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사고방식을 보이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왜? 신체적으로는 같아. 선천적으로는 거의 똑같이 태어났어. 하지만은 서로 다른 문화를 후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즉 문화는 학습성을 보인다 라는 거죠. 변동성. 문화는 변동한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문화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또 사회 변화로 인해서 문화가 또 변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로는 한글이 변화한다. 우리 한글의 자음 모음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언어라는 상징 체계가 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거나 우리 뭐 표준어도 바뀌죠. 옛날에는 짜장면은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 자장면과 짜장면 모두 다 표준어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남녀 성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에는 집안일은 여자가 바깥일은 남자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아니죠. 그런 인식이 없어졌죠. 이제는 서로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 되고 각자 바깥에 직장을 다닐 수 있다라는 인식이 변한 것도 문화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활하는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축적성. 문화는 축적된다, 쌓인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면서 새롭게 변하고 이런 점이 동물과는 다르다는 거지. 동물들은 축적돼서 넘어가는 그런 축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문화의 차이점. 인간은 축적을 해서 더더더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서 발전하고 변화한다. 특징, 축적성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례로는 현대 학문적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왔던 지식들이 전달되면서 지금의 지식까지 쌓여온 겁니다. 미래에는 더 지식이 쌓이겠죠. 또는 김치. 김치는 뭐냐면 과거에는 김치가 그냥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였어요. 또는 소금에 절여놓은 야채였어. 근데 그 소금에 절여놓은 야채에 우리나라에 고추라는 작물이 들어오면서 고춧가루도 넣기 시작하고 뭐 젓갈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서 김치가 점점 새로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소금에 절여놓은 야채에 새로운 양념들이 들어오면서 변화한 것은 축적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들이. 자, 그 다음 총체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성질이에요. 문화는 하나로 그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화라는 건 다양한 분야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유기적인 형태다. 그래서 문화의 한 부분이 변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변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이제 근대에 기계가 발명되기 시작하고 기계가 발명되면서 가전제품도 발명이 되고요. 가전제품이 발명되면서 세탁기 뭐 그죠?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 이제 더 이상 손빨래 안 해도 되고 이제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붙이지 않아도 되죠. 전자 가스레인지 이제 불을 바로 피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성의 가사 노동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가사 노동이 줄어들면 여성이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양성평등 의식이 늘어나고 하나의 변화가 계속 연쇄적으로 변화하면서 문화가 그 문화 가전제품의 발명 문화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다른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서로 다른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끼쳐서 총체를 이룬다. 전체를 이룬다. 라는 성질이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끝.